그 유형들을 보니까 50대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저를 찾아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은퇴가 보면 점점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60대 뭐 다 돼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40대 분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저를. 그리고 50대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은퇴를 하고 나서 바로 나 트럭 장사 해야겠다 라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분들의, 제가 저희 면담할 때도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40대 이후로는 직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사실 저도 보면, 제 주위에도 보면 40대 이후에 직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50대는 50대 중반이 되면 일용직도 안 써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50대에 이미 사회에서 은퇴를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보게 되면 대부분 50대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교육 때문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주거에 대한 돈, 뭐 이런 것들이, 또 노후에 대한 돈도 조금 약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일반 평범한 직장 다녀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 놓고 50대 은퇴한다? 그런 직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뭐 애들 키우면서, 애 둘 키우면서 집장만 하고 50대에 이미, 그리고 노후까지 다 준비해 놓고 50대 되면 딱, 나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노후를 즐길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거의 1%도 안 될 거예요. 사회에서 1%?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저 역시도 대기업을 그만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가장 불안했던 게 50대 이후의 삶을,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돈을 모은 돈 가지고 내가 은퇴 후에 이 회사를 나왔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회사에서 너 나가, 회사 이제 어려워졌어, 이제 그만 나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제가 다니던 회사들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항공사였고, 우리나라의 굴지에 뭐 항공사 2개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2개 항공사 중에서 한 군데였는데, 거기서 나가라고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현대, 기아, 대우, 3사인데 거기서 그만두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자동차 공장 다녔을 때. 거기서 회사가 정리해고 들어가고 감원 들어간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내가 회사를 믿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유형들을 보니까 50대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저를 찾아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많이 사례가, 은퇴 후에 정말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게 주식이에요. 주식에 거의 어떤 분은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서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은 이런 고시라고 그러나요? 그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주식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복구하려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죠. 잃었던 거에 대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물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거래를 시작하면, 이 자영업에서도 그래요. 거래를 시작하면 이 사람한테 돈이 물려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주식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주식을 하시다가 그 세무 공무원 하시던 분이 집 다 날리고, 빚이 3억에 이혼당하고, 그래서 다급해서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주식 때문에 오시는 분들. 어떤 친구는 30대 주식 때문에 아내 몰래 집을 다 대출 이빠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깡통이에요, 이제. 근데 아내는 그걸 몰라. 이자까지 나가야 돼. 근데 회사 생활로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30대.
주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제가 보기엔 뭐 주식이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그 강의 때문에 강의 그걸 촬영하러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대부분이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실패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요, 그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강의를 찍었는데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강의를 찍었대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났대요, 그 강의가.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주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는 투자를 안 한대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뭐 정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의 바다에서 진짜 베개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말고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믿고 투자했다가 그런 거에 보고 처음에는 돈을 따겠죠.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좀 벌다가 이제 잃고 또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모든 걸 재산을 잃고, 그리고 집도 날리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 많은 게 코인. 아, 진짜 코인 거지라고 그러는데 정말 코인 때문에 오시는 분 많더라고요.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그 말만 듣고 돈을 투자했다가 뭐 1원도 안 되는 거. 그때 당시에 뭐 몇만 원 주고 샀던 코인이 뭐 1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과 은퇴 후에 주식과 코인은, 저는 그래요.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아요, 제 신조가. 그래서 주식하게 된다면 여윳돈으로 주식을 하고 뭐 다 분산해요. 전 코인은 안 해요. 그리고 코인은 제가 모르는 분야는 아예 손을 안 대요. 그리고 좀 납득이 안 가요. 코인이라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없는 거를 뭐 채굴을 해서 뭐 한다 뭐 어쩐다 하는데, 난 이게 말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인은 안 해요. 근데 주식은 절대 뭐 회사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도 않고 집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도 않고 꼭 여윳돈으로만 해요. 제가 좀 좀 작년 같은 때 좀 막 회사에 좀 손실도 보고 그래가지고 좀 막 S전자가 값이 내려갔을 때 막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샀어. 지금도 후회하는데, 그래도 안 사요. 빚을 내서는 안 사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동산에다가 뭐 요즘에 특히 작년부터 많이 찾아오세요. 무리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할 때 저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한 집을 마련한 투자가 아니라 이제 갭 투자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가 그게 잘못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좀 그래도 좋은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좀 무리를 해서 갭 투자를 뭐 다른 쪽으로 많이 하셨겠죠. 뭐 빌딩 쪽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꼬마 빌딩 같은 거 그때 당시에 막 유행이었잖아요.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꼬마 빌딩 얼마짜리 사가지고 뭐 수익 얼마 냈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셨다가 어떤 분 찾아왔는데, 얼마 전에 찾아왔는데 이자가 600만 원이래요. 이자만. 미치겠대요. 이거 감당이 안 된대요. 이거는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건 여기서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딩을 내놨는데도 안 팔린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찾아오신 분도 있고,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어가지고 집도 뭐 담보 맡겨가지고 이미 다 대출받고 좀 나아지겠지, 다음 때는 나아지겠지 심한 고문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지금 은행 대출 이자 4%에서 3%대인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라고 그래요, 은행 관계자들은. 이 이자가. 근데 워낙에 저리였을 때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 막 1%대 이자, 2%대 이자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되게 감당하기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부동산 잘 알아보고 진짜 그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만 듣고 하시면 큰일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찾아오시는 유형이 모르고 시작한 프랜차이즈. 이게 묻지마 프랜차이즈라고 그러죠.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시킨 그 커피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쪽이에요.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간 그런 쪽으로 해서 한 200개 점포를 몇 년 안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막 200개를 만들면서 항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매각. 이걸 어느 정도로 몸을 부풀려 가지고 내가 이걸
팔아먹을 수 있느냐. 그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보통 100개 정도 되면, 프랜차이즈 100개 정도 되면 100억 가까운 돈을 좀 탄탄하게 운영만 됐다면 100억 가깝게 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200개면 200억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어이, 이게 정말 놀라는 게 뭐냐면, 정말 이분들을 보고 놀라는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그 몇 개를 만들어.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매각이야. 벌써부터 매각을 이야기해. 벌써부터. 오직 머릿속은 매각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몸을 부풀려가지고 매각을 시킬까. 그걸 보고, 아, 프랜차이즈 정말 잘못 알고 들어가셨다가는, 듣보잡 프랜차이즈 뛰어들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저희도 프랜차이즈 과일을 하다가 굉장한 손실을 봤어요. 여기서 몇 억대의 손실을 보고 딱 손을 멈춘 게 왜 그러냐면요. 특히 과일은 더 프랜차이즈가 힘들어요. 과일은 특수한 레시피가 있는 것도 아니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사 노하우, 오직. 그리고 물건. 근데 그 물건은 도매시장 가면 좀 밥풀만 팔고 자기가 좀 경험만 쌓이면 뭐 점점 자기한테 맞는 물건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만족시켜주는 물건은 없어요. 대부분 보면 뭐 3만 원짜리 수박을 먹어보고 정말 맛있어. 근데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 2만 원짜리 수박도 이 맛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는 과일은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땡땡땡 야채 가게 있을 때도 그걸 깨달았는데 제가 운영해 본 결과 정말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손실을, 뭐 본사가 프랜차이즈가 유지되려면요, 본사에 그거 운영하는 슈퍼바이저 월급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그 물류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창고 운영비 들어가죠.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전기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세무사 끼고 들어가야 되니까 세무사 들어가야죠. 뭐 법무사 끼고 들어가야 되죠. 하여튼 되게 많은 인원이 들어감에도 이거를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본사가 여기서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물건의 마진을 얹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점주들은 비싸 자꾸 비싸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있냐면요, 박스에 딱 뜯어가지고 안 좋은 건 싹 골라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반품해 주세요 그래요. 그것만. 네, 그걸 보고 과일은 프랜차이즈가 정말 힘든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시작한 프랜차이즈 때문에 듣보잡 프랜차이즈 시작했다가 손실을 보고 그만두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회사의 갑작스런 퇴사. 뭐 회사가 망했다든지 없어졌다든지 뭐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감원을 한다든지 그런 준비 없는 노후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뭐 나가면 뭔들 못하겠어. 40대에 나가면 뭔들 못하겠어. 정말 이 영상 만약에 회사원이 보시면요, 회사에 있을 때 잘하세요. 진짜 밖에 진짜 춥습니다. 나오면 한겨울입니다. 나오면 40대에요 돈을 지금 우리나라 40대에서 300만 원 이상을 벌려면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새로운 직장 가서. 그러지 않으면 300만 원 이상 주는데 드물어요. 마트에서 12시간 일하면요 한 400 주면 잘 주는 거예요. 진짜 잘 주는 데가 400 주면 진짜 잘 주는 건데 400 안 줘요. 대부분 300 얼마 줘요. 그걸로 솔직히 40대 살 수 있어요. 50대 못 살아요. 가족들 그냥 먹고만 살죠. 먹고만 사는 거예요. 먹고만 살고 노후는 못 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60, 70, 80, 90이 돼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청년 대책은 많이 내세우는데 중장년 대책은 아무것도 안 내세웁니다. 뭐 해주는 게 뭐 있어요? 대출을 내서 대출을 갚으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전세 사기 났을 때 어떻게 했죠? 정부에서 대출을 내서 대출을 갚으래요. 또 그러면 1억 전세금 빚져 있는데 또 1억을 빚을 내 가지고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난 빚이 2억이야.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중장년층, 노년을 위해서 내주는 정책은요, 그냥 사탕발림으로 뭐 60대, 70대에 뭐 버스 공짜, 지하철 공짜로 타세요. 뭐 얼마 노용금, 뭐 노령연금인가? 그거 줄게요. 그거 위에는 없어요. 사탕발림이지 다. 내가 정작 일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퇴사했던 분들, 뭐 40대, 50대 퇴사해서 대부분 재정이 안정적인 분들이 어디 있어요? 대기업 안 다녔으면.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높은 자리에 안 갔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지인들의 사기입니다. 꼭 사기는요, 아는 사람이 쳐요.
그리고 꼭 친절했던 사람이 사기쳐요. 저도 몇 년 전인가요? 정말 잘 연락도 안 오시는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뜬금없이. 아, 밥을 먹재요. 무조건 뜬금없이. 아, 그냥 뭔가가 이상한 거야. 나한테 연락이 없던 사람인데 연락이 와서 밥을 먹재, 뜬금없이. 그냥 만나자는 거야, 무턱대고. 이거 대부분 사기 내지는 다단계거든요, 이런 코스는. 그래가지고 약속을 아예 하고 안 갔어요, 내가. 아, 자꾸 막 약속 잡다고 그러니까 하고 안 갔어. 그래서 수신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냥. 아, 전화는 일단 피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물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코인 다단계를 한 거예요. 코인 하자고 다단계성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뭐 제 후배는 한 2억 가까운 돈을 물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날라갔다고. 열심히 일한대요, 지금 그 돈 갚으려고. 어? 그래도 웬만큼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차 팔고 BMW 팔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예? 이런 다단계 조심하셔야 돼요. 지인들의 사기. 대부분 지인들이 칩니다. 아는 사람이 사기치지 모르는 사람은 큰돈 사기 못 쳐요. 뭐 그래놓고 그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냐. 뭔 돈이 속여. 지가 속이려고 그랬으니까 속이는 거지. 무슨 돈이 속이지 사람은 속이냐. 사람이 속이냐. 그러면 지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지 살궁리는 다 해놓으면서 꼭 그런 말을 해요. 예? 지는 등 따시게 살면서 남 피고름 뽑아먹고 나서는 아,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냐. 아, 내가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손실 봤어. 뭐 지인들의 사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40대 50대에 은퇴하면요 밖에 나가면 정말 추워요. 500만 원 정도 벌려면 밖에 나가서 쓰리잡 해야 500만 원 나올까요? 어떤 분 저희 나중에 인터뷰하겠지만 60대 중반에 환경미화원 그만두고 다른 일 하다가 60대 중반에 도저히 할 게 도저히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인재. 근데 애들 공부시키기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도 늦게 하셨어. 외국인하고 결혼하신 케이스인데. 저희 이제 하고 계신데,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맨날 그래요. 그분이. 아,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일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60대 돼가지고 65살에 그만두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어시장 가서 까대기 치는 거 그거 엄청 힘들대요. 그거 해봐야 하루에 12만 원을 준대요. 밤에 일을 하면. 그리고 낮에 자고. 그런 일밖에 일자리가, 그것도 매일 있는 일도 아니고 한 달에 열흘? 보름? 많아야 보름? 배 들어올 때만 하니까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대요. 아니면 배 타러 나가야 되는데 배 타러 나가면 또 60이 되면 안 받아준대요. 배에서. 힘이 없다고. 근데 배 타러 나가면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배 타러 나가면 보통 500만 원을 준대요. 인센티브잖아요. 이건 배는.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손가락 잘릴 수도 있고 배 타다가 손가락 잘리는 건 허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발목 잘리는 것도 허다하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데 돈을 크게 안 준다는 거예요. 40대 50대 은퇴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조심해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좀 은퇴 후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는 뜻에서 영상 제작했습니다.